이게 결국에는 가능충의 역사가 아닌가. 이 항생제 하나로 이제 인류의 평균 수명이 한 10년 정도 늘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해요. 자기 아들한테 먼저 시도를 해봅니다. 아들이요? 좀 겉보다 좀 더 어두운 약간 그런 소재를 갖고 와봤는데, 약에 대해서 알려면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긴 해요. 잠깐, 어렵지 않고 재미없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출퇴근 친구, 밥 친구 또는 이제 술 친구가 되어드릴 약사 송재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준 약사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색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 팟캐스트가 좀 유행이어서 저희도 이런 그렇죠. 포맷을 좀 가져와 보는 쪽으로 시도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뭔가 저희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듣기에 좀 편하고 좀 좋은 방법으로 팟캐스트 방식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앞으로 유익하지만 유쾌한 그런 여러분들의 친구 또는 동생이 되어 드리고자 그런 채널로 운영할 테니까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제를 좀 생각하기 전에 주제를 잡는 과정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해 보셨어요? 약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누군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합성 신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 사실 옛날에 약의 개념은 생약에 가까웠고, 그쵸. 생약이라 하면은 광물,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요 세 가지 정도가 거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먹어본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수혜를 처음 누군가 받은 건데, 이게 결국에는 가능충의 역사가 아닌가. 가능충이요. 네, 가능충. 왜 저도 항상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랑 네. 도대체 누가 소의 젖을 처음 먹기 시작했는가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결국 지금 갑자기 제가 송 약사님한테 네. 개의 젖을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하면은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소의 젖을 먹기 시작한 그 딱 시점이 있을 텐데, 누군가 처음으로, 그죠? 그렇죠. 저 송아지가 젖을 먹고 있네 해서 처음 시도한 사람이 있을 텐데, 마치 이제 약들도 요거를 먹고 어떤 증상에 썼더니 좋아졌다 시작한 그 가능? 이제 이거를 시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능충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좀 경박하지만 해본 거죠, 이제. 그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예시로 정말 지금은 거의 안 쓰이지만 여전히 그 약대의 생약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어떤 좀 경악할 만한 생약들을 보면은 좀 이름은 그럴듯한데 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강잠이라고 해서 백강잠이요. 백강잠이요. 네. 굉장히 이게 엄밀한 정의여서 누에 벌레죠. 네. 의 유충입니다. 그래서 꼭 백강병에 걸린, 네. 그래서 죽은 유의 유충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약으로 쓰는 거죠. 유충을요. 네, 또 이제 전복의 껍질. 네, 그 딱딱한 껍질 맞습니다. 석결명이라는 생약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름은 그렇듯하지 저희가 먹는 그 전복 껍질 맞고요. 선퇴. 이건 이제 매미의 성충으로 변화 시에 그 허물을 뜻합니다. 되게 숭고한 희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외에도 섬수, 두꺼비, 독선이고요. 이제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충의 충체, 그 결국 기생충의 그 몸 그겁니다. 오공, 왕진해입니다. 우황, 소담낭이 아니라 소담낭에 있는 결석이요. 그리고 자하거, 사람의 태반까지도 생약으로 쓴 역사가 있습니다. 되게 별의별 걸 되게 많이 사용을 했네요, 처음에. 그렇죠. 결국 이런 것들을 누군가 처음 먹어봤고 본인들의 그 몸에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능충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실 누가 발견했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서 데이터로 쌓인 거고, 지금부터는 역사에 남았던 흔히 말하는 그 역사로서 누가 했고 누가 그거를 발견했고가 기록되어 있었던 가능충들의 역사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첫 번째 소재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소재는 이제 약이라는 개념이 인류에게 언제 처음 생겼냐라는 건데요. 그렇죠. 제가 아까 짚어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선사시대 인류가 무슨 생각으로 풀을 먹기 시작했을까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 약의 시작은 좀 기록 이전으로 올라가는데 한 기원전 3500에서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기원전 4000년경.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던 수메르인들이 쐐기 문자로 이제 점토판에 약 처방을 적어놨던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약 기록 중 하나라고 해요. 혹시 그 기록에는 뭘 약으로 썼는지 좀 있나요? 요즘 좀 다들 아시는 이제 아편, 피마자유 이런 것도 그렇죠. 있는데 맥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요. 맥주요? 네. 맥주가 약이었어요. 네, 맥주가 의외로 막 소독 효과도 있다고 하고 알코올이니까요. 진통과도 네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집트에 이제 파피루스가 있는데 기원전 한 1550년 경에 에베르스 파피루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800가지의 약 처방과 700여 가지의 약재들이 기록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그때 네. 당시 때 700가지의 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던 약재들이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죠? 네, 꽤 되게 많았죠. 그리고 이제 동양 쪽으로 이렇게 옮겨와 보면은 중국에서 신농 씨라는 이제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전설 속에서 내려오는 걸로는 이제 365가지의 식물을 직접 먹어봤대요. 365. 네, 먹어보고 효능을 확인해봤대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기록한 게 신농 본초경이라고 그 생약의 좀 기본이 되는 네, 기억나요. 뭔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약 수업 시간에.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접 이거를 다 먹어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가능충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그쵸. 가능할까? 그죠? 예. 맞아요. 뭐 전설이긴 하지만 신농 씨가 하루에 뭐 70번씩 중독되면서 먹어봤다는 그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죠?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횟수가 만약에 잘못된 걸 먹었었다면은 아마 당시 빠르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게 상징하는 게 약의 역사라는 거는 몸으로 때운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가능충이 확실히 맞긴 하네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업들이 아마 없었겠죠. 저희가 비슷한 존재하는 직업이. 이유기도 하죠. 네. 네.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는 좀 고역사 이야기였고 이제는 진짜 좀 약간 현대의 느낌에 들어서는 시기부터의 역사입니다. 네, 백신 이야기입니다. 백신이요. 백신 좋죠. 네네. 혹시 에드워드 제너 들어보셨나요? 에드워드 제너가 첫 백신을 만든 사람이었나요? 사실 제너라는 사람 이전에 좀 네. 더 쩌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쩌는 사람? 네, 쩌는 네. 분이 메리 워틀리 몬테규라는 분이 계신데 이게 네. 영국 귀족 여성입니다. 귀족 여성분이요. 네네네. 이게 1700년도 초반에 이분 남편이 터키의 대사로 부임하면서 이 오스만 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인두법이라는 걸 처음에 발견한 거죠. 인두법이요. 네, 이제 천연두 환자의 딱지나 고름을 건강한 사람 피부에 소량 넣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이 쎄하죠. 그쵸. 아픈 사람의 고름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걸 넣으면은 당연히 약하게 앓게 됩니다. 천연두를. 그럼 나중에 이제 진짜 천연두에 걸렸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원리거든요. 이게 바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면역학 원리죠. 그쵸, 면역학 원리죠. 그럼 여기 삼암의 천연두를 썼다고 해서 인두법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는 이게 당시 없던 방법이어서 이제 이거를 알아가지고 터키에서 보고 나서 이거다 싶어서 자기 아들한테 먼저 시도를 해봅니다. 아들이요. 그쵸. 네, 이제 역사적 가능충이 네. 이걸로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싶은 이제 그거를 시도를 했고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게 바로 천연두 예방법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당연히 안 들어줬군요. 그쵸 믿지 않죠. 왜냐면은 의사분도 아니고. 그쵸 이제 의사도 아니고 심지어 여성이었고요. 당시 1700년도의 어떤 그런 인권 같은 걸 생각하면은 당연히 믿어줄 일도 없고 그쵸. 넘어서가지고 이제 동양의 어떤 미신, 뭐 토속 신앙 같은 것에 이제 좀 넘어갔다. 좀 약간 안 좋은 투로는 미신 같은 것에 넘어갔다. 이런 소문들이 당연히 퍼졌지만, 근데 그 후에 딸한테도 접종을 했고, 딸한테도. 네네. 그래서 이제 왕실도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서 쭉 퍼졌다고 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됐대요? 그 천연두가 당시 그 어떤 그 행위보다 네. 약간 다른 아픈 사람의 고름을 이제 자신의 자녀한테 투입하는 그 행위의 기괴함보다 네. 더 무서웠던 거죠. 이게 메리 영국 귀족분도 자기 스스로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미모가 상당하셨는데 망가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형제가 메리 영국 귀족분의 천연두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겪어봤고
자신의 지인도 그로 사망해봤으니까 좀 이렇게 절박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 당시 상황에서는 되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메리 이분의 인두법이 있고 나서 네. 75년 뒤에 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아, 이제 제너가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제너라는 사람이 이 소젖 짜는 여성들이 천연두에 잘 안 걸린다라는 것을 집중을 했고 이제 그 여성들이 우두라는 소의 천연두입니다. 네. 사람의 천연두에도 면역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이걸 1796년 즈음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실험이 좀 제가 알기로는 좀 징그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많이 좀 경악할 만한 그런 수준이었죠. 네. 그래서 8살짜리 소년 제임스 픽스한테 이 우두 환자의 고름을 주입한 거예요. 아까 들었던 고름이랑 거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어린 아이한테. 그리고 나서 진짜 천연두 바이러스를 접종해서 안 걸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약간 지금처럼 약독화된 백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의 이제 윤리위원회 어떤 걸린다면은 충분히 큰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그러네요. 행동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 실험이 결국에는 성공을 했고 네. 사실 생각하면 그래요. 이 실험을 성공하기까지 이건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실린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그쵸. 많은 실패한 다른 케이스들이 있었을까? 당연히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 그 실험에 한해서는 성공을 했고 이제 이 접종 물질을 백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라틴어가 네. 바카라는 게 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손나 바카. 네. 네, 그래서 그 백신의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서 1980년도에 WHO가 천연두 박멸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고름에서 시작한 게 이제 백신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백신으로 완전히 박멸한 유일한 감염병으로 이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약간 소고름이 소오름이 됐네요. 네, 네, 다음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제 약은 페니실린이라는 약인데요. 그렇죠. 듣자마자 플레밍이 떠오르는데 맞나요? 맞아요.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을 한 건데 이제 이 경위가 좀 드라마 같아요. 이제 알렉산더 플레밍은 이제 영국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그 포도상구균이라는 그 세균을 연구하다가 이제 여름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요. 네, 갔는데 문제는 좀 잘 닫아놓고 갔어야 하는데 그 실험 그 배지 뚜껑을 열어놓고 간 거예요. 지금 대학원생으로서 혼탑이 된 거죠. 그쵸,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러면 교수님께 선배들과 교수님 그렇죠. 엄청 혼나죠. 이게. 불려가서 그렇죠.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그렇죠. 영혼까지 털리는데 그렇죠. 감염됐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어디선가 날라온지 모르겠는데 푸른 곰팡이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건타까지. 네. 근데 그 주변에 그 포도 상구균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세균을 이제 잡아먹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 녹아 있었나요? 그쵸. 약간 그 주변에 세균들이 다 죽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플레밍이 그걸 보고 네. 완전 야른데? 라고 했다는 말이 유명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야르가.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네. 그 곰팡이에서 그 분비된 물질을 저희가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그 명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실험을 개떡같이 하는 바람에 이런 페니실린이라는 게 발견됐다는 거네요, 항생제가. 그쵸.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제 플레밍이 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게 좀 묻혀 있다가 그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약이 좀 약으로서 개발이 되었고 이게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좀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10년간 빛을 못 봤다. 그쵸. 좀 암울하긴 하지만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대량 생산이 되었고 이 항생제 하나로 이제 인류의 평균 수명이 한 10년 정도 늘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해요. 저 거의 뭐 수천만 명? 혹은 그 이상 수억일까요? 그 정도의 어떤 사람들을 살린 그런 계기가 되었네요. 그렇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제 또 전국의 여러 대학원생 분들 자신의 연구 결과가 바로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한 10년 정도만 기다려 보면은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지금 교이 실험에 망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제로는 이제 진시황의 수은. 이것도 되게 유명한 스토리죠. 그죠?
완전 가능충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결말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수은이라는 게 상온에서 보면은 금속이잖아요. 금속인데도 그쵸. 불구하고 상온에서 액체 형태로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신비로운 물질 같이 은색으로 반딱반딱 빛나고 실제로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손 위에서 찰랑찰랑 거리거든요. 흐르고 네, 성질이 흐르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진시황을 통일한 황제 분께서 이거를 먹으면은 신비한 물질이다 싶어가지고 불로장생을 꿈꾸려고 수은을 먹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수은. 네. 수은을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뻔하죠. 그렇죠. 약간 이제 영간 네. 신비로운 약이라고 여기고 이제 당연히 진시황 황제는 이 수은 때문에 수은을 불로장생을 위해서 먹었지만 결국 그 섭취한 수은 때문에 49세에 사망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정확히. 오래 살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빨리 죽었다. 그렇죠. 맞겠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진시황 황제는 이제 죽어서도 어떤 그 영생이 있다고 믿어가지고 자신의 무덤을 수은 호수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실제 토양 검사에서 수은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으로 그걸 이제 유출을 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진시황릉 발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수은 때문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은 같은 게 뭐 몸에 좋을 줄 알았지만 안 좋았던 그런 물질이고 두 번째는 아편입니다. 그쵸, 아편. 아편. 이제 고대 수메르인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네. 수천 년 동안 진통제로 썼습니다. 굉장히 올바른 그러니까 목적 자체로는 올바른 사용법이죠. 용량을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아편에서 모르핀을 순수 분리하게 되면서 신약 개발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아편이 이제 그 체내에서 대사가 되면 모르핀으로 바뀌는데 맞습니다. 이제 네. 모르핀이 지금도 이제 진통제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암 환자들이 많이 쓰고 있죠. 네네. 이게 두 얼굴을 가진 게 진통과 마취라는 이 인류가 마치 이게 비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마취라는 것은 신에게 인류가 선물 받은 옛날에 치면은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정도의 충격이다라는 제가 어떤 문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고통을 줄여지니까. 그렇죠. 문제가 이제 중독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너무 뭐랄까요?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안 좋은 그쵸. 부작용 중 하나가 맞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명확한 약이자 독이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편 전쟁도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네. 그렇죠. 혹시 아스피린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나요? 아, 아스피린. 네. 아, 버드나무 껍질이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이 됐던 이제 고대로부터 버드나무 껍질 자체를 통증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을 추출을 했고 그 모양 보시면은 이제 페놀에 네. 페놀에. 그 페놀에 OH기 옆에 바로 이제 그 카복실 엑시드산이 붙어 있는 그쵸, 그런 그쵸, 형태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위장을 너무 자극을 하다 보니까 그 OH기에다가 딱 아세틸기를 붙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했었던 그런 물질이어서요. 그러면 이제 버드나무 껍질이 이제 저희가 자주 먹는 아스피린의 조상이 되는 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인류가 2000년 넘게 쓴 약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정제해가지고 대량 합성하기 시작한 게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스피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해 오신 게 있나요? 좀 이번에 좀 어두운 뭐 진시황처럼 좀 겉보다 좀 더 어두운 약간 그런 소재를 갖고 와봤는데 약에 대해서 알려면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긴 해요. 대표적인 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있어요. 탈리도마이드. 들어보셨나요? 그쵸. 이게 너무 유명해서 사실은 이제 약대에 다니게 되면은 한 번쯤 약대에 다니지 않아도 의료계 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꼭 한 번씩 듣는 그런 소재죠. 탈리도마이드. 네, 입시 준비할 때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이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은 이제 1957년 독일에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수면제, 진정제 이렇게 사용을 했다가 임산부의 입덧에 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입덧 치료제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일부 지역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한 50여 개 국가에서 팔렸다고 해요. 처방전이 없이요. 네, 이게 그 시절에는 약 규제가 조금 달랐어요. 지금이랑. 그쵸. 1900년대 중반이니까. 맞아요. 우선 이 약이 동물 실험에서도 전혀 부작용이 없었고 그 일반 성인에서도 별로 부작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름 실험을 하긴 했네요. 그래도 실험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수면제 진정제로 사용되는 걸로 허가를 받았다 보니까 네. 임산부들이 많이 포함이 안 된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런 좀 태아 발달 형성 시기 약간
그런 형성 시기에 작용을 하는 약인데 이게 그 특정 기간에 이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잘못했지 모르지만 임산부 분들한테 한번 먹어볼래 이럴 순 없으니까요. 그죠? 시원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되게 안전이 보장된 약이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맞아요. 했는데 먹은 그 임산부 분들로부터 이제 기형아가 나오기 시작한 맞아요. 거죠, 그죠? 뭐 어떤 아이는 이제 팔이 한쪽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아니면 손이나 어깨가 붙어서 나온다거나 약간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거의 뭐 5년간 유통되면서 맞아요. 그래서 5년간 유통이 되면서 한 48개국에서 한 12,000명 정도의 기형아가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니 근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12,000명이면 큰 숫자 아니에요? 이상 사례 보고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때는 그런 이상 사례 보고를 좀 정리는 체계도 정확하지 않았을 뿐더러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낼 만한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쵸. 이게 당연히 제약회사 쪽에서는 극구 부인했을 거고 이거 우리 때문 아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약이 들어오려면은 그 미국은 FDA라는 식품의약품 허가처라는 게 다들 있잖아요. 국가마다. 그렇죠. 거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 심사관 한 명이 끝까지 이제 승인을 안 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프랜시스 켈시라는 여성 의사 분이신데 네. 이제 아무리 봐도 그 임산부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면서 계속 반려를 했는데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아니다 우리 잘못 아니다라고 압박이 있었지만 네네. 그걸 버텨서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한 되게 소수의 안타깝긴 하지만 17건 정도 그런 좀 안 좋은 기록이 남았다고 해요. 거의 뭐 비슷하게 한 10,000건, 20,000건이 생길 수 있었던 사례를 막은 거네요. 이 한 분이서.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네. 이 사건이 이후로 되게 많은 게 변하게 되는데 임상시험 기준이 좀 더 엄격해졌어요. 이런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산부들에 대한 약물 복용주의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두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약물 시판 이후에도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 이제 약물 감시라는 PMS 혹은 4단계라고 부르는 그건가요? 그게 좀 국제적으로 제도화가 돼서 좀 더 약물 개발에 있어서 오래 걸리긴 하지만 좀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게 걸린 이유가 이런 것까지 다 보다 보니까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이제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복용을 하고 나서 단기간에 어떤 그 이펙트를 보는 거는 쉽지만 사실은 복용하고 나서 저희가 기형아,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1년, 2년 그 이상을 봐야 되는데 또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게 이게 이 약 때문이다를 증명하는 것도 또 오래 걸립니다. 맞죠. 그렇죠? 그 증명이 돼야지만 이 약이 사실은 되게 안 좋은 물질이었다를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서순이 바뀐 거죠. 이 약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걸 입증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시판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좀 바뀌었네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안정성을 좀 더 보는 단계가 됐고요. 그래서 약사 입장에서 한 가지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네네. 이제 지금의 약이 안전한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수많은 비극들과 수많은 이제 수고와 희생들이 쌓여서 약이 개발되었다라는 걸 이제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엄격한 임상 시험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초반에 좀 경박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다 어떤 역사가 쌓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저희 약사라는 지위와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직업도 만들어진 거고 그런 체계들이 다 잡혀 나가면서 제가 안전약을 복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죠.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약의 역사가 인류가 자신의 몸을 실험 재료로 써가지고 얻은 역사잖아요. 뭐 신농 씨가 직접 먹어보고 이제 그 메리 몬테규가 자신의 자녀한테 주입을 하고 이제 플레밍이 뚜껑을 안 닫은 게 뭐 의도치는 않았지만 뭐 그게 이제 뭐 항생제가 되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주제를 처음 잡았던 게 약의 역사는 바로 가능충의 역사다. 그렇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긴 했는데 거기서 좀 다른 걸 보는 게 저희가 약국에서 약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탈리도마이드 같은 비극도 그리고 이제
그 몬테규 씨가 이제 무시당하면서 퍼뜨렸던 이제 종두법도 뭐,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약사를 하면서 약을 설명을 할 때 요 조그맣지만 그 뒤에 이게 나오기까지에는 정말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몇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역사가 좀 숨어 있고 그거를 알면은 좀 더 다르게 약을 좀 설명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약을 만들게 된다면 네. 그 약통에 그런 약의 역사도 같이 들어가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도 구경하면서 네. 좋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한 줄 요약은 네. 마지막으로 가능충의 역사이고 그 네. 가능충들이 인류를 몇 천만 명, 몇 억만 명, 그쵸. 긴 그 연도에 기간에 걸쳐가지고 살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약의 네.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한번 어떤 주제요? 사실 뭐 떠오르는 주제들은 많은데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뭔가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적어주셔도 좋고요. 요즘 또 월드컵이 좀 월드컵이요? 핫하잖아요. 그쵸. 그럼 네.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게 도핑이긴 합니다. 그럼 그쪽도 그쪽은 한번 다뤄보도록 네, 그것도 할까요? 한번 다음 시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처음으로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잖아요. 저도 네. 지금 마이크 이 거리가 너무 낯선데 계속 중간에 박았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 형식이 괜찮은지 한번 피드백도 한번 부탁드리고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 마이크의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네. 이게 너무 크게 들리는 건 아닌가. 숨소리나 뭐 이런 약간 다른 어떤 제 몸에서 나는 잡음들이 신경이 쓰이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이 네, 맞아요. 보면 알겠죠,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